70세인데 40대처럼 사는 분이 있고 50세인데 벌써 늙었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 세상이지 뭐. 이제 쉬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시대 200년 전 한 천재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그분이 남긴 단 한 문장, 이 말을 들으시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 문장은 바로 사람이 늙는 까닭은 일을 쉬기 때문이다. 입니다. 처음엔 저도 놀랐습니다. 뭐, 쉬면 늙는다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요즘 젊은이들보다 더 젊게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신지, 왜 은퇴 후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는 분들이 계신지 그 비밀을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38세의 조선 최고의 기적을 만들다. 정약용 선생 38세 때 이야기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한창 때는 지났지? 하는 나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때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수원 화성을 지으셨습니다. 그냥 설계만 한 게 아닙니다. 직접 돌을 들고 밤새 무게를 재고 거중기라는 기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제자 황상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스승님은 돌을 100번이나 들었다 놨다 하시며 밤새 실험하셨다. 38세의 말입니다. 몸으로 직접 뛰면서 말이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젊음은 나이가 아니구나. 움직이는 사람이 젊은 거구나. 두 번째 이야기, 조선시대엔 50세면 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43세였습니다. 50대면 노인, 60대면 연로하신 어르신, 70대면 보기 드문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75세까지 사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제자들이 기록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평생 손을 쉬지 않으셨고 붓을 놓지 않으셨다. 책을 쓰고 연구하고 사람을 가르치고 쉬는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멈추지 않으면 늙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이야기, 일이라는 게 꼭 직장만은 아닙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은퇴했는걸요? 이제 일할 나이도 아니고.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일은 세 가지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일은 단순 노동이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일이 뭘까요? 혹시 직장에 나가서 하는 일, 돈 버는 일만 생각하셨나요? 전혀 아닙니다. 이분이 말한 일은 훨씬 더 넓은 의미입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몸을 쓰는 일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직접 돌을 들고 무게를 재셨습니다. 기계를 만들고 현장에서 뛰어다니셨죠? 38세에 화성을 지을 때도 책상에만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일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를 쓰는 일입니다. 이분이 평생 쓴 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목민심서, 경세유표 같은 유명한 책들 포함해서 무려 500권입니다. 500권이요. 손으로 한자 한자 쓰신 겁니다. 매일 연구하고 생각하고 글로 남기셨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그분이 만든 기계도 쓴 책도 연구한 제도도 다 누구를 위한 거였을까요? 바로 백성들,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돌아갈까? 이것만 생각하신 겁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일은 몸을 쓰는 일이든 머리를 쓰는 일이든 남을 돕는 일이든 멈추지 않는 모든 행위가 다 일이라는 겁니다.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돈을 벌지 않아도 됩니다. 텃밭을 가꾸는 것도 일이고 책을 읽는 것도 일이고 이웃과 대화하는 것도 일입니다.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 해주는 것도 일이고 동네를 산책하는 것도 일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일이라는 겁니다. 움직이고 배우고 누군가와 연결되는 것, 그게 바로 젊음의 비밀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과학이 증명한 정약용의 말. 요즘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은퇴 후 3년 안에 정신 건강이 27% 나빠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아파서가 아닙니다.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 오늘 해야 할 일,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 그게 사라지면 뇌가 먼저 늙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목적이 있는 사람은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이키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살아가는 보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보람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숫자일 뿐입니다. 5번째 이야기, 멈췄을 때 벌어지는 일.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 어느 60대 사업가 이야기입니다. 평생 열심히 회사만 운영하다가 은퇴하셨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우울증이 왔습니다. 1년 만에 고혈압, 심장질환까지 찾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늙은 겁니다.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일이 그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약용 선생 말씀이 맞았습니다. 일을 쉬면 늙는다는 게 말이죠. 6번째 이야기, 멈추지 않은 사람의 젊음. 반대로 이런 분도 계십니다. 78세 화가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40대의 직장을 잃고 뒤늦게 그림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새벽마다 작업실로 가십니다. 매일같이 붓을 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멈추면 늙고 그리면 젊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뇌 나이가 50대였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7번째 이야기,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정약용 선생 말씀을 오늘 우리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나이는 몸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멈춤에서 시작된다. 움직이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할 수 있는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매일 30분 배우기입니다. 책 한 권, 유튜브 강의 하나, 뭐든 좋습니다. 뇌는 배울 때 가장 젊어집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기입니다. 텃밭 가꾸기, 집 정리, 산책, 작지만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누군가를 돕는 일 해보기입니다. 동네 봉사, 이웃 돌보기, 손주에게 조언,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1년 프로젝트 하나 만들기입니다. 여행 계획, 글쓰기, 건강 목표, 올해 내가 이걸 해낸다는 목표 하나를 세우는 거죠. 5번째는 함께 활동하는 사람 만들기입니다. 등산 모임, 서예 동호회, 뭐든 좋습니다. 사람과 연결되는 게 젊음의 비결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평생 이렇게 사셨습니다. 벼슬에서 쫓겨나도 귀양살이를 하면서도 나이가 들어가는 몸으로도 단 하루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75세까지 누구보다 젊은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그 작은 일이 여러분을 젊게 합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책 한 장 읽기, 동네 한 바퀴 걷기, 오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젊게 만들 겁니다. 사람이 늙는 까닭은 일을 쉬기 때문이다. 정약용 선생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기를,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젊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젊은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